2026년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조추첨식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 본선에 무려 11번이나 진출했고 1986년부터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아온 한국 축구에게 매우 뜻깊은 순간입니다. 이제 한국은 거의 월드컵 단골 손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이번에 한국이 처음으로 이 번포트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이며 덕분에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밝아졌습니다. 이론적으로 피파 랭킹 22위라는 위치는 포트 2에 오르기에는 부족한 순위입니다. 월드컵이 기존처럼 8개 조 체제를 유지했다면 이 포트는 보통 14위권 이상의 팀들이 차지하던 자리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은 포트 3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피파가 이번 대회를 48개 팀, 12개 조로 확대하면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기회로 포트 2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얻기 어려웠던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파 랭킹 22에서 25위 사이의 팀들이 매우 촘촘하게 경쟁하고 있어 작은 실수 하나로 한국은 25위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순간 다시 포트 3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포트 1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새로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 해도 월드컵에서 얻는 높은 포인트 덕분에 피파 랭킹 톱10 진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포트 2에 배정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포트의 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쉬운 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측면에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한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외지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2차례나 16강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며 2002년에는 4강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등 현 세대의 전력을 고려하면 16강 이상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뿐 아니라 많은 행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2026년 월드컵이 12개 조로 나뉘면서 변수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조추첨에서의 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진심으로 8강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것은 바로 조 1위를 차지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과거 3차례 16강에 진출했지만 모두 조 2위였고 그 3번 모두 16강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제는 조 2위를 차지하면 대개 압도적으로 강한 조 1위 팀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난다면 어떻게 8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조 1위 팀은 항상 까다로운 상대이며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치면 피파 랭킹 상위권 팀을 만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강팀들은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면 3차전에는 주전들을 쉬게 하고 16강에 전력을 쏟는 경향이 있어 조 2위 팀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떻게 4강까지 진출해 독일에게 한 골 차로 패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조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팀은 이탈리아 같은 우승 후보와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충분한 자신감과 정실력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조 1위는 단순히 강팀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너먼트에 들어갈 때의 분위기와 심리 상태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트 1에는 총 12개 팀이 속해 있으며 이 중 상대할 만한 팀과 만나게 될 확률은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즉,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더욱이 북중미 3개국 개최국 중 한 팀을 만난다면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포트 1에서 가장 약한 팀이며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도 아래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9월 평가전에서 한국과 맞붙었고 결과적으로 어느 팀도 한국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멕시코는 홈 경기라는 압도적인 이점을 가진 만큼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멕시코 축구는 전통적으로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클럽 대항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미국 클럽들이 결승까지 올라가도 우승을 차지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멕시코 원정 경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팀이라도 멕시코 원정에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하게 되고 더불어 그 경기가 멕시코의 홈에서 열린다면 홈팬들의 열기와 분위기는 경기 자체를 극도로 팽팽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다면 이는 사실상 이중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최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한인 커뮤니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장 분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홈 경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진 평가전에서 미국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그 경기에서 한국 역시 100%의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한국이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만한 맞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이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상대이기에 언급 자체가 다소 대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이 팀을 상대로 어떻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포트1의 상대가 벨기에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만 얻어낸다면 조 1위로 가는 길은 확 열릴 것입니다. 포트3에서는 파나마, 스코틀랜드,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팀들을 만난다면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4에서도 카보베르데, 키라소, 아이티, 뉴질랜드 등은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02년 월드컵에서 기록했던 2승 1무의 성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무리한 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며 모든 전망은 결국 현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토너먼트에서 우연한 변수들이 작용해 예기치 않은 유리한 대진이 나오기를 바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 2의 팀이 조 1위를 차지해 예상 밖의 토너먼트 대진이 만들어지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큰 대회에서는 분위기와 정신력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2강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만약 강팀과 맞붙어 초반에 탈락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32강에서의 탈락이라는 말만 들어도 꽤나 씁쓸하게 들립니다. 피해야 할 팀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한국은 가능하다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와는 어떤 라운드에서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팀들은 지나치게 강하며 이변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포트 3에서는 노르웨이, 포트 4에서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라오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같은 팀들과 만나면 조 자체가 죽음의 조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월드컵만큼 조 추첨 결과가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회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잉글랜드가 운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최근 여러 대회에서 이변을 연달아 만들어온 일본이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킬지 또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스쿼드 구성만 보면 명백한 우승 후보입니다. 강팀들과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탄탄한 수비력입니다. 케인, 베링엄, 라이스, 사카, 에제, 로저스, 리스 제임스 등 잉글랜드는 타이틀 경쟁이 가능한 선수층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골키퍼 포지션 정도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잉글랜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한편 일본은 월드컵 역사상 아직 8강에 오른 적이 없음에도 2026년 월드컵 목표를 우승으로 잡았습니다. 다소 과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팀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어떤 강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일본은
현재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주전과 후보진 사이의 전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인적 구성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경기 내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3대2로 꺾은 승리는 이 팀의 무게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모두 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까지 이겼습니다. 피파 랭킹 1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의 조가 등장할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현재까지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 상위 5팀 외의 팀이 우승한 적은 없습니다. 이 규칙이 이어진다면 우승은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중 한 팀이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는 개최국의 이변을 바라고 있지만 2002년 이후 개최국이 우승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흥민에게 이번 월드컵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으로 홍명보, 황선홍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부상만 없다면 앞으로 5대회 연속 출전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득점 기록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은 안정환,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갖고 있는 세 골입니다. 만약 2022년 대회에서 보호용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48개국 체제로 인해 월드컵의 재미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이번 대회는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없는 셈 치면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2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이 어떤 조에 배정될지 지켜보면 아마 새로운 역사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